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3일 일요일 날입니다. 지금 이철우 연세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입니다. 그분은 이철우 교수는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굉장히 중마고우로 알려진 소위 이회영 전 부통령이죠. 아마 가계가 되는 이철우 교수까지도 억측이란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당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총장하고 다 교감한 것이다 라는 그런 전제를 펴고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이야기가 제일 큰 억측이라고까지 중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입니다. 6월 9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라는 그런 뜻이지 지금 국민의당이 가겠다라는 것도 아니죠. 더더욱이 이준석이가 유승민계라든가 김종인과의 아주 친한 또 김종인을 갖다가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오겠다. 물론 본인은 어저께 김종인 씨는 이제 내가 나왔는데 왜 또 뭐 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분 거짓말은 그건 뭐 다반사입니다. 그분이 뭐 한두 번 입 가지고 뭐 그렇게 안 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유를 위해서 그러지 뭐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오려 붙이기 때문에 아니 이준석이가 라디오 인터뷰에 나가서 모셔오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둘이는 아주 친하기 때문에 어저께 언론 보도에 하면 서로 격려하고 했다고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한 것. 또 유승민의 퀴즈라는 이야기, 또 유승민계의 아주 핵심이라는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면 글쎄 어떤 사람이 여기 입당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이준석이가 버스는 정시에 떠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뭔가 편향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이러한 추측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준석이가 잘하기를 바라지만 그분은 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는 제가 아는 지인들의 판단. 왜 잘할 것 같지 않느냐? 여러 가지가 순수치 않게 얽혀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정치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가 정치를 10년간 했다는 거, 3번 낙방하면서 또 3번 정당을 옮기면서 자,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을 차고 나가서 탄핵한 이 유승민을 따라서 또 가서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유승민 선거운동을 바로 측근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다시 국민의힘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분에 대한 불신의 넋은 바로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김종인 퀴즈로도 불리고 하는데 이걸 다 부인한다고 부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들이 다 부인한다고 해서 또 부인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두고 보면 아는 겁니다. 그러나 징후가 나타났다. 버스가 정시에 출발한다. 등등등등 지금까지 한 이준석의 이야기로는 대선 예비주자들, 바깥에 있는 대선 예비주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의 모습들은 확실히 보여왔다. 이것만은 사실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윤 총장 자신도 남산 예장공원에서 열린 우당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서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묻는 그런 기자들 질문에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런 공개 장소에 나왔는데 제가 걸어가는 길 보면 이제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신중하게 태도를 보였고 구체적 입당 시기에 대해서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정치 행보는 지금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세력을 등에 업고 정치할지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이라는 사실. 자기들 입장에서 빨리 들어와 하지만 들어와 할 때 순수한 의도로 윤 총장을 위해서 하는 그 소리보다 견제의 어떤 가능성을 두고 할다고 할 때 본인이 누구인들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윤 총장과 관련해서 제3자 이야기를 전해 듣는 저 현재의 소통 방식,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당당하게 직접 나서라고 요구하기도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윤 총장의 입장 그런 이해가 됩니다. 유승민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너무 숨어서 간보기 한다고 비판하면서 간보기 그만하고 이제 뛰어들어야 한다고 공개 행보를 재촉했지만 유승민이야말로 간보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간보며 살아오면서 탄핵하고 뒤에서 저격하고 일 벌리고 해서 결국 이 문재인 정권을 오늘날 지난 4년간의 이 엄혹한 이 시대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유승민 아닌가요? 그의 퀴즈가 바로 이준석이고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이 신뢰의 벽이 무너지는 바로 기초 단추다. 거기다가 80대 된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공언했던 이준석을 보고 누가 100% 신뢰를 하면서 덥석 국민의힘에 모이겠다. 이준석이 뭔데 이준석한테 굴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준석이 환호하는 시간이지만 냉철하게 이제 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있는 분들, 특히 윤석열 총장, 최재형, 또 홍준표 의원들은 굉장히 심사숙고할 겁니다. 홍준표 의원은 당에 복당할 겁니다. 그것이 그분으로서는 정석이고 가야 할 길이고 당연히 갔어야 할 길인데 이것을 막은 사람이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은 과거에 홍준표 대표로부터 수사를 받은 그 경험, 거기서 자백을 한 수사 2시간 정도, 많이 하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분 만에 자백을 했다던가요. 수사검사 담당도 아니었습니다. 서울지검에 출장 갔다가 좀 자백을 한번 이 수사를 잠깐 대신 좀 해달라는 아마 그런 요청 받고 들어가서 한 20분간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아마 승복을 하고 김종인 당시 피고가 그래서 그런 악연 때문에 그러나 이 홍준표 검사는 당시에 모래시계 검사이고 수사검사로서 수사검사의 길을 그대로 걸었던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마음의 그늘을 갖고 소위 해코지를 했다면 해코지를 한 사람이 김종인 아니겠습니까? 복당을 해코지했으니까 말이죠. 이분은 당연히 당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당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은 아직도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준석이가 되고 특히 유승민이가 언론 인터뷰까지 통해가지고 너무 숨어서 간보기 한다. 간보기 그만하고 이제 뛰어들어야 한다 하는 거니까 뭔가 괴가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기에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6월 9일 취임 후에 첫 공개 행보에 나선 것도 이런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실 유승민은 대단히 말을 잘못했죠. 왜 잘못했느냐? 상황이 그렇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윤석열 총장을
제1타겟으로 견제한다는 것 자체가 유승민의 모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 닫고 가만히 있었던 편이 훨씬 이준석을 위해서도 나았고 자기를 위해서도 나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 전 총장이 아닌 국민의힘 측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윤 총장 바람을 불었지 언제 윤 총장이 바람을 붙였습니까? 국민의힘에 간다고 언제 그걸 노출을 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강원도 강릉에서 윤 전 총장 만난 사실을 공개하니까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장제원 의원도 잇따라서 윤 총장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갖다 공개하였던 거고 분위기를 띄운 거였죠. 그리고 윤 총장은 또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는 본인의 의사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분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통화 내역을 얘기해서 자기의 인식을 거기다가 조금 보태기 했을 것이죠. 그러나 그분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왜? 그분들은 국민의힘 당인으로서 좋은 대선 주자인 추정을 불허하는 대세론적 대선 주자를 당에 와서 정권 교체를 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분들의 당연한 얘기입니다. 윤 전 총장과 직접 교감하고 있는 사람들, 인사들, 그런 인사들에 따르면은 국민의힘 입당보다는 언제 대선에 뛰어드느냐, 바로 이것을 더 중시하고 국민에게 어떻게 알리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그 앞서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입당은 차선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등에서 윤 총장이 당대표 선출 이후에 늦어도 7월 초에 전면 등장할 것이다 보고 있지만 실제로 윤 전 총장과 접촉한 인사들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늦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한 측근 인사는 이 주간조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등판 시기를 9월 정도로 뽑는 분도 있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합류하게 되면 언제가 좋을지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가 전혀 프로토콜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대권도전 선언이라든가 정치 세력과 손잡는 일은 최대한 늦추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윤 총장은 지금도 공부 열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은 적어도 내공이 강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이 윤석열 총장은 그래서 굉장히 열공을 해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다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갖다가 적어도 운영하기에는 그냥 내가 뭐 한다, 내가 하고 싶다, 뭐 좀 했다, 뭐 원내대표 뭐 좀 했다, 뭐 이거 한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그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바로 그 스스로가 갖고 있는 내공입니다. 정치 철학적인 측면, 국가 운영을 하는 데서 국가관이라든가 또는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또는 대국민을 이렇게 포용하고 대국민들을 위해서 멸사봉공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자세라든가 또 어떤 정치 철학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 또 경제, 민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모두 합력이 돼서 그가 내공을 완벽하게 깊게 쌓아가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바람이 불었다고 해서 머릿속에 대통령 꿈으로 젖었다 해서 그것이 내공하고는 다릅니다. 가급적 늦게 링 위에 오른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또 대다수입니다. 여러 층 의견도 또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여기저기를 다 짚어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추측하네. 그렇다면은 가급적 늦게 링에 오는 것이 좋겠다. 지금 불확실성 시대고 지금 벌써부터 유승민 같은 사람은 지금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고 또 당대표가 되는 돌풍 여론이 그렇게 나오자
간보기 한다느냐고 은연중에 입을 닫고 있다가 그냥 윤 총장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에서 오히려 그것이 더 마이너스 요인을 제출한다는 것, 바로 그것을 그들은 잘 모르고 있는 듯 싶습니다. 윤 전 총장의 지금 지지율 보면은 경선이나 전당대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컨벤션 효과 플러스를 해보면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검증 과정에서 지지율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것은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거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부터 뛰어들 경우에 단숨에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는 지지를 받게는 돼 있지만은 추대가 아닌 이상 여기서부터 검증 과정들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미리 들어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런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면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윤 총장을 다시 생각할 수 있다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자극을 시켜서 윤 총장이 다시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윤 총장은 그런 전략에 넘어갈 사람도 아닙니다. 신중하게 하면서 그는 내공을 쌓고 있으니까 어느 땐가는 오픈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는 틀림없이 벤치마킹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대선 전에 반기문 전 총장 의전 쪽 일을 맡았던 한 인사 얘기를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이 최대한 늦게 한국에 들어와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야 했었는데 외교부 출신 측근 인사들이 부추기는 바람에 이런 전략이 무너졌다면서, 그가 낙마한 이유는 정책이나 의욕보다는 사소한 행동들로부터 구설에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이미지가 망가진 탓. 이걸 윤 총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쏘시개로 사라진 전철을 안 밟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작동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역대 대선을 이렇게 살펴볼 때 과거에 있었던 사람, 뭐 문국현이도 한 번은 막 그냥 꽃처럼 피고 불처럼 튀어나온 적이 있죠. 문국현 나중에 완전히 초라한 하나의 초라한 선인장이 된 적도 있었죠. 안철수 한번 보십시오. 정주영 보십시오. 반기문 보십시오. 기존의 정치권하고 거리가 있던 인물들이 대선 전에 많은 기대를 받고 등장했다가 초라하게 사라지거나, 또 정치권에 노련한 소위 유승민과 같은 사람들의 불쏘시개만 된 전례도 많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전 총장을 무조건적 대선 후보로 생각하기보다는 당 안팎의 유력 주자들이 울타리 안에서 경쟁을 펼쳐야 흥행해서 여당을 압수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흥행 신호탄을 윤 전 총장이 쏘아 올려주는 것이 당 입장에서는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윤 총장이 그 시나리오를 위해서 희생할 수는 없다는 것도 그의 입장일 수도 있다. 측근들의 입장일 수도 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윤 총장 입당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또다시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영입의 힘을 모아가지고 불을 붙여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몇 사람이 이 당력을 발휘해서 또 그런 방향으로 몰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가 윤 총장으로 하여금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윤 총장은 또 시련의 계절에 섰습니다. 자, 공수처가 아무것도 아닌 일, 무혐의 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또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수사를 벌이면 벌일수록 윤석열 총장은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절대적 지지율을 향해서 달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권은 윤석열 총장을 기어코 대통령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헌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모양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까십을 하자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을 오늘날 저렇게 만들어준 국민들로 하여금 대선 후보로 나와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한 것도 추미애 역할도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는 매번 밖에서 윤 총장을 공격합니다. 하면 할수록 구치기입니다. 네. 윤석열 파일을 갖다가 채곡 하고 있다 송영길이가 얘기하자마자 지지율은 더 확고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공수처요? 공수처
이제 그걸 발표되니까 이 다음 지지율 보면 이제 안정적 지지율로 올라갑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죠. 정치적인 술수가 능한 사람들이 정치권에는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 술수가 능한 사람들이 과연 뭐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 술수에서 아까운 대선 주자들을 미리 산화시켜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공정 경쟁을 하고 소위 말해서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공정하게 해야 된다. 안철수도 n분의 1이요. 윤석열도 n분의 1이요. 홍준표도 n분의 1이요. 모두 n분의 1이어야 한다. 최재형도 만약에 나온다면 n분의 1이요. 뭐 김동연도 나온다면 n분의 1이요. 예, 그런 조건하가 아니면은 단일화는 상당히 어려워진다. 바로 이것을 말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과연 등판이 언제가 될까? 주간조선에서는 9월달 등판설을 암시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더 많은 이런 정보들이 윤 총장에 관한 기사들이 주간조선에 지금 즐비하게 있습니다. 한번 주간조선을 한번 사보시면은 그 기사들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라든가 방향들 많이 나와 있는 듯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대한민국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분명히 떠오를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